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국어 김민준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운들이 다들 너무 없으신데요. 어, 제가 지금 사실 계속해서 설명회를 조금 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했고 그저께도 했고 이렇게 하면서 고1 여름방학 관련해서 설명회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사실은 기말고사가 마무리되고 있는 이 시점인데요. 어머니 여기 보세요. 괜찮습니다. 여기 보시면 됩니다. 자료에 있는 거 여기 다 있고요. 여기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여름방학이 이제 몇 번 남았습니까? 질문인데요. 몇 번 남았습니까? 세 번이요. 그런데 고3 여름방학은 사실 실질적으로 무언가 하나를 집중해서 하는 시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고3은요 어차피 3학년 커리를 따라가는 시기고요. 이번 여름방학이 사실은 아이들한테 두 번 중에 한 번인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아시겠지만 저는 학교에 10년 정도 있었고요. 저도 자사고에 있었고요. 강남 자사고에. 그리고 학원에서 이제 올해가 11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21년째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배운 게 있어요. 뭐냐면 어느 시기에 무엇을 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가예요. 그런데 그 효율적으로 뭔가 시간을 쓸 때 집중해서 해야 할 것을 하는데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거나 또는 이 시기에 맞지 않는 것을 하면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고생은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온라인 수업할 때도요. 제 슬로건 자체가 뭐냐면 국어 페이스메이커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시기에 딱 맞는 중요한 내용들을 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조금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 이번 여름방학 때 우리 아이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아주 정확하고도 명료하게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일단 마이맥에서 인간 강사로 수업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신은 이렇게 휘문중동 영동 남학교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대성 출강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능하고 내신하고 모두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번 여름방학 때 무엇을 하면 좋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자, 2학기에 내신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수능 틀에서 사실은 요 시기에 수능 공부를 하지 않으면 사실 수능을 공부할 시간이 없거든요. 질문 드려볼게요. 1년은요 52주죠. 근데 아이들 내신에 몇 주 정도의 시간을 씁니까? 한 번 고사 때 한 8주 정도를 쓰죠. 그러면 네 번 고사면 32주예요. 그러면 나머지 기간이 언제냐면요. 겨울방학, 여름방학, 중간 기말 사이에 2주 정도씩이에요. 그런데 벌써 우리 아이들은 겨울방학은 한 번 썼죠. 그렇게 되니까 올해 이제 남은 시간은요. 우리 아이들한테 수능이라고 할 것을 맛볼 수 있는 시간이요. 실질적으로 7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예전 같으면 제가 작년, 재작년만 해도요, 요 시기에 설명회 할 때 어떻게 말씀드렸냐면요, 수능 걱정되시죠? 내신 걱정되시죠? 당장은 내신이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런 시기에는 수능 공부에 조금 더 힘을 주셔야 합니다라고 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수능하고 내신하고 나눌 때 8대2 정도의 비중으로 2학기 내신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 한 포인트만 한 번만 딱 하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요. 최근에 약간 기류가 바뀌었죠. 서울대가 2028 발표하면서 내신이 몇 퍼센트죠? 40이에요. 그러면 내신의 비중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제가 요즘 아이들한테도 약간 동기부여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의 아이들은요. 내신의 데미지를 계속 입고 있어요. 맞나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잘 나왔던 이유는 사실은 현역도 굉장히 잘하지만 재수 삼수하는 아이들이 계속해서 수능으로 어떻게든 좋은 결과들을 내줬었거든요. 그런데 서울대에서 내신으로 발목을 잡아버리면 실질적으로 1, 2, 3학년 학교 다닐 때 열심히 내신을 닦아놓지 않으면 재수 삼수에도 좋은 결과가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내신의 중요도는 굉장히 높다. 그래서요 제가 올해는 조금 수정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수능에서 6 그리고 내신에서 4 정도를 쓰면 되겠다. 그런데 우리 중동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서 6을 쓰는 것조차도 사실은 내신하고 너무나 결이 똑같다.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 중간고사 치렀죠. 중간고사에서 아이들이 어려워했던 게 뭡니까? 우리 중동 국어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부모님들? 적어도 한 번 시험을 치르고 나면 그 다음 번 시험을 치르기 위해선 그 전 걸 조금 성찰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방향성을 정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저 같은 사람이 알아서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장 첫 번째가요. 외부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변별력을 확보하려면 수업하시지 않은 내용을 시험에 내신다라는 거죠. 그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아무리 지문을 찍고 뭘 하더라도 100%다 맞출 수 있냐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면 스스로 읽을 수 있는 능력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곧 수능식으로 공부하는 거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시를 읽을 때도 소설을 읽을 때도 어떻게 읽을 줄 읽는지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수능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수능에 6 그리고 내신에 4 정도를 쓸 건데요. 2학기 내신에서요. 우리 아이들이 먼저 해놓고 가야 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중세국어 문법이에요. 우리 중간고사 시험 범위 문법은 기말고사 때도 누적이죠. 맞나요? 2학기도 똑같습니다.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 문법은요. 기말고사 때 또 누적입니다. 그러니까 문법에 대한 부담은 아이들한테 굉장히 크다고요. 그래서 2학기 문법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중세국어 문법이에요. 그래서 이 중세국어 문법은 분명히 이번 방학 때 해놓고 가야 됩니다. 아예 내신 공부하듯이 완벽하게 끝내놓고 가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의 부담이 훅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할 것도 많으니까. 그래서 자 내신으로는 중세국어 문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능으로는 우리 문학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면서 비문학 보기상자 읽는 훈련까지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대4 정도의 비중이고요. 자 수능에서는 무엇, 내신에서는 무엇을 하면 좋을지 간략간략하게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문학 독서 문법 수업으로 저는 준비를 했고요. 5회차 컬입니다. 이 5회차 컬이 중에서 문학은요 4회를 할 겁니다. 4회를 1, 2교시로 나눠서 하는데 1교시에는 무조건 문학을 할 거고요. 자 이때 고2, 3 학평을 가지고 분석을 할 겁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기본적으로 저는 문학에서 수업을 할 때요, 수능식 수업을 할 때 내신 때는 뭐 달달달달 외울 수 있을 정도로 꼼꼼하게 모든 것들을 다 전달하지만 수능식으로 전달할 때는요 조금 다릅니다. 방향이 조금 다르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질문 한 번만 드려볼까요? 우리 아이들이 모의고사를 풀어요. 현대시 세트를 풉니다. 그러면 현대시 한 편을 읽을 때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읽어내려고 하면서 이 작품을 읽을까요? 현대시를 읽을 때 뭘 찾으려고 할까요? 대부분의 아이들이요 주제를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현대시 한 편을 읽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할애할까요? 30초 내지 길면 1분이에요. 그런데 작가가 고심고심해서 써놓은, 그것도 나랑 당대의 작가도 아니고 일제강점기부터 살아온 이 작가가 쓴 작품을 30초 한 번 읽고 주제를 뽑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요. 평가원에서도 이걸 출제하는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주제를 뽑지 못할 거라는 걸. 일제강점기 작품인 걸 어떻게 합니까? 꽃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출제진들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바는 따로 있습니다. 주제를 뽑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주제가 필요하죠. 그러면 부모님들 다 알고 계시는 보기 상자에 이미 주제를 줍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따라서 작품을 읽어봐요. 다시 얘기하면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이 작품의 시어는 어떤 의미일까라고 묻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읽어야 되는, 뽑아야 되는 필수 분석 요소는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수 분석 요소를 미션으로 해서 계속 읽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면 실제 우리 중동에서도 이번에도 현대시가 분명히 외부 작품으로 나올 겁니다. 소설도 나올 거고요. 이것들을 읽을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자습서 없이도 아이가 모의고사지 들고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뭘 분석하면서 쓰면서.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실제로요.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공부하는 맛을 느낄 수 있게 돼요. 혼자 수능 공부 절대 못하거든요. 근데 이게 딱 갖춰지면요, 내가 많은 작품을 봐야지, 내 피지컬을 키워야지, 이런 부담에서도 훅 떨어진다는 거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2 2학년, 3학년 학평을 가지고 갈 거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통합반도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우리 중동은요 사실은 제 애착 학교예요. 제가 학원에 나오고 나서 첫 해부터 맡은 학교가 중동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올해 11년 차로 맡고 있는데, 그래서 이 아이들은 제가 단독반으로 계속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아시겠지만 다른 학교보다 약간 수준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해도 모의고사 평균이, 이번 모의고사 평균도요 휘문 영동에 비해서 6.7점 정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느 통합반 아이들의 제재를 가지고 그대로 수업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조금 쉬워해요. 그래서 중동 단독반은 조금 더 어려운 지문을 가지고 분석해내는 것으로 갈 거고요. 그래서 즉각적인 작품 분석력 키울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위한 사고력 키울 겁니다. 이때는요 아예 문제 푸는 순서까지 문학에선 다 정해줄 겁니다. 어떤 패턴으로 풀어야 되는지, 그래서 최적의 패턴으로 최소의 시간으로 풀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문학 개념까지. 선지에 녹아있는 문학 개념을 모르면요 실제로 정오 판단이 명료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능식으로 문학개념 보는 거 그리고 내신식으로 보는 거 이렇게 갈라가면서 훈련을 시킬 거고요. 자, 그다음에 독서입니다. 독서에서는요. 글 읽는 방법 훈련시킬 거고요. 그다음에 사고하는 능력 그리고 표상 전환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게요. 비문학에서 3점짜리거든요. 그런데 항상 세 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도표를 지문으로 바꾸는 거 또는 글을 바꾸는 거 그래프를 바꾸는 거. 그래서 요것들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혹시 여기 경제를 하신 부모님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경제 그래프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면 전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X축에 따라 Y축의 변화량을 살펴보는 게 일반적인 그래프거든요. 근데 경제 그래프는 그렇지 않아요. Y축에 따라 X축을 봐야 하기도 하고요. 하나의 그래프 안에 여러 가지 곡선들을 넣으면서 변수들을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바꾸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래프를 보는 훈련까지 조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제랑 철학에 집중해서 조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배경 지식 꾸준히 잘 쌓아야 한다라는 거고요. 문법입니다. 사실은 이번에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요. 이 문법 수업을요. 딱 한 번만 했어요. 5회 중에. 근데 이번에는 3회를 할 겁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2회이긴 한데요. 3회에 걸쳐서 2회 분량 정도로 할 겁니다. 5번 중에서.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완벽하게 다 끝내고 가야 한다라는 거. 요거까지 이렇게 갈 거고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뒤에 조금 실어 드렸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요런 겁니다. 여기요. 잠깐만요. 자, 제가 필수 분석 요소라고 말씀드렸던 거 있죠. 화자가 어떤 사람인가, 대상 상황이 어떤가, 정서 태도가 어떤가. 이걸요. 아주 객관적으로 뽑아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작가에 대한 어떤 정보도 버리고요. 그 다음 시대에 대한 정보도 버리고 이 작품에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되는가를 내가 느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낯선 작품을 읽어내지 못합니다. 배경 지식 가지고 읽는 순간 낯선 작품은 못 읽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모의고사 점수가요. 들쭉날쭉해요. 지금은 난도가 매우 높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요. 어느 정도 자기 실력대로 나오거든요. 근데 2학년 되면 이제 달라집니다. 조금만 어려워지면 아이들이 나한테 익숙한 게 나왔어? 그러면 조금 잘 맞춰요. 그런데 조금만 낯설면 바로 점수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쭉날쭉한 건 나만의 패턴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학작품의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치가 바로 요게 이제 필수 분석 요소입니다. 소설에서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아이들하고 훈련을 시킬 거고요. 자, 그 다음 고전문학에서는요. 사실은 고전문학 같은 경우에는 현대문학하고 좀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식으로 다르냐면 현대문학은 동일한 상태, 동일한 어떤 재제를 가지고도요. 다양한 시각들을 보여요. 그러니까 현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요. 옆에 사람하고 나하고 시각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재제를 가지고도 전혀 다른 식의 전개가 이루어지는 반면에 고전시가나 고전소설은 그렇지 않아요. 정형성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조선시대 때 양반들은요. 자연하고요. 속세 중에 어디를 지향할까요? 대부분 다 자연이에요. 이런 식으로 정형성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시적 상황이나 또는 소설의 서사 전개의 정형성이 있거든요. 그게 시에서는 고전시가에서는 6가지가 있고요. 고전소설에서는 4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알고 작품을 읽어가면 어휘 몇 개 몰라도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고전 제일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휘거든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요. 지금 벌써 고등학교 입학한 지 한 4개월 남짓 됐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고전시가 고전소설 어휘 공부했나요? 2학기 때 할 것 같으세요? 수능 시험 범위에서 나오는 어휘들을 다 알 것 같이? 그렇지 않아요. 고2에서도 똑같습니다. 고3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어휘 수준하고요. 고3 아이들의 어휘 수준하고 별반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3학년 애들은 문제를 풀어내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 고전시가 조금만 어려운 가사 나오면 못 풀어요. 왜 그럴까요? 고3 아이들은요. 뭘 아냐면 이 정형성을 체험적으로 알아요. 여러 작품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뒤에 전개될 내용을 안다고요. 속세랑 자연이 나오면 얘네 대조 나와? 오케이. 자연 선택하고 끝내겠지. 이걸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알고 작품을 읽으면 훨씬 더 수월하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것들을 고전은 요렇게 연습을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현대랑의 차이점을 가지고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그렇게 공부할 거고요. 자, 독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읽는 능력 그리고 사고하는 능력까지 그리고 표상 전환에 조금 힘을 쓸 거고요. 자, 그다음 중세국어 문법입니다. 자, 얘는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로 이번에 내신이 중요해진 만큼 반드시 끝내놓고 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 그냥 내일 시험 봐도 다 맞을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실제로요. 제가 강남 기출 문제 다 줄 거고요. 그리고 수능에서 나온 우리 해당 제재와 관련된 문제 다 줄 겁니다.
그렇게 해서요. 자, 제자 원리 그리고 이론까지. 그런데 중세국어를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요. 요겁니다. 중세국어 문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중세국어만의 유니크한 특성이에요. 그래서 현대문법과의 차이점을 보는 거라 현대문법을 모르면 못 이해합니다. 그래서 현대문법하고 같이 수업해야 돼요. 그냥 아이들한테 때려주면 무조건 암기만 하다가 나중에 포기합니다. 그래서 중세국어 문법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요. 편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요. 여느 시험 때랑 다릅니다. 암기하면 잘 나오고요. 그렇지 않으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수업 진행할 거고요. 자, 이렇게 할 겁니다. 문학은요 4주차까지 쭉 갈 거고요. 그 다음 중세국어 1, 3, 5주차 할 건데 5주차는 중세국어 문법 실질적으로 나오는 지문만 다 분석할 겁니다. 완벽히 다 분석할 거고요. 그 다음에 비문학까지 이렇게 수업 진행할 거고요. 뒤에 커리는 안내 드렸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중동단독반은요 SNT에서 15일 저녁에 있고요. 그 다음에 두각에서 아침 10시. 우리 지금 내신 시간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업 진행할 거고요. 자, 우리 과제 제출하고 어휘시조 테스트 보고 그 다음에 1, 2교시 수업 뒤에 확인 테스트까지 이렇게 볼 겁니다. 우리 내신 때는 제가 리뷰 테스트로 보거든요. 수업 시작할 때 테스트를 봐요. 왜냐하면 한 주 동안 얘를 숙성시키면서 공부하고 와서 그걸 점검해야 되니까요. 그런데요. 수능 수업 때는요. 아이들이요. 제가 수업한 제재만 학습해서는 안 돼요. 그것만 들고 파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뷰 테스트가 아니고 수업 후 테스트로 이렇게 보도록 할 겁니다. 그렇게 갈 거고요. 자, 과제 안내입니다. 자, 우리 교재 라인업들이고요. 이렇게 교재가 나갈 거고요. 진도 교재 워크북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책 그리고 어휘 시조 책이 나갈 거고요. 자, 실제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전국 단위로 치러진 모의고사입니다. 이 모의고사는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이미 나온 결과가 있고요. 그 안에 우리 아이의 점수를 넣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 모의고사를 치렀다면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가 나올지. 그래서 양질의 모의고사만 제가 추렸고요. 우리 실제로요. 부모님들 요거 아세요? 평가원은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이잖아요. 근데 수능 출제 기관인 평가원에서 1년에 내놓는 모의고사가 몇 개일까요? 말씀 좀 해주세요. 네. 1년에 몇 개 내놓을까요? 3개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평가원에서는요. 모의고사가 3개밖에 안 나와요. 실제로 6월, 고3 6월, 고3 9월 그리고 실제 수능까지요. 그러면 나머지 모의고사들은 어디 거예요? 다 교육청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좋지 않은 지문과 좋지 않은 문제가 있는 모의고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문하고 문제하고 싱크로율이 굉장히 낮은 모의고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불필요한 작품을 실어놓은 모의고사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모의고사들은 다 걷어냈고요. 오히려 아이들한테 방해가 됩니다. 평가하는데. 그래서 그런 모의고사들은 걷어냈고요. 괜찮은 모의고사들 우리 아이들 지금 수준에 꼭 봐야 되는 모의고사들만 가지고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오답하는 방법까지 제시해 놓았고요. 자, 그 다음에 어휘는요 매주 50개씩 볼 겁니다. 그래서 한자, 사자성어, 속담, 관용표현까지 해서 50개 학습해 오면 20문제 테스트 볼 거고요. 자, 시조는요 매주 10작품씩 공부해 올 거고요. 요거는 아이들 아직 읽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다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10분 영상으로 매주 봐야 되는 시조 10작품씩 보게 할 거고요. 제가 요거 300편을 이미 다 찍어놨어요. 제 시조책에. 그런데 이 300편이면 고등과정에서 필요한 시조가 다 들어있습니다. 연시조까지. 그래서 아이들 원하는 아이들한테 요 300편 시조 다 제공해 줄 겁니다. 이번 방학 때 끝낼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 고3 수준의 시조도 다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적용과제입니다. 제가 문학 수업을 할 때 문학 적용과제 이렇게 나갈 거고요. 자, 요거는 고3 수준입니다. 고3 수준으로 EBS에서 제 수업에 맞는 것들을 소팅해서 줄 거고요. 자, 독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EBS에서 그날 제가 경제 수업을 하면 경제 지문이 나갈 거고요. 예를 들어서 금리 수업을 한다 그러면 금리 지문이 나갈 거고요. 환율 수업을 한다 그러면 환율 지문이 나갈 거고요. 그렇게 과제가 나가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테스트지고요. 그 다음에 정답 모음지까지 꼼꼼하게 줄 거고요. 제가 수업 끝나고 나면 이렇게 톡으로 저희 채널에서 발송을 해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성적 조회하기 눌러보시면 주차 수업 내용 있고요. 그 다음에 과제 제시, 그 다음에 개인별 전달 사항, 그리고 클리닝 유무 이런 것들 다 안내 사항으로 드리고요. 그 다음 이런 부분 이렇게 눌러보시면 테스트 점수 몇 점이다, 과제 성취도, 그 다음에 모의고사도 좀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눌러보시면 누적으로 우리 아이 위치 어딘지 보실 수 있게 우리 클래스의 최고점 그리고 자 최하점 그리고 평균 우리 아이의 점수 이런 것들 누적으로 보실 수 있게 다 보내드립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실제로
제가 말씀드릴 것들을 이제 다 드린 거고요. 어, 되게 중요한 시기 맞죠? 그러니까 우리 왜 그런 말 있잖아요. 현재 나의 모습은 과거에 했던 나의 선택들이 다 합쳐진 모습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의 미래의 현재가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은 더 집중을 하셔서 이렇게 저렇게 많이들 알아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 아이한테 맞는 수업으로 잘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제 수업 아니어도 되고요. 우리 아이 수준에 맞고 우리 아이한테 꼭 필요한 그러한 선택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겠습니다. 김민준이었습니다.